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적의 아침 1분 루틴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아침마다 삶의 감각을 깨운다. 지은이는 고토 하야토, 옮긴이는 조사연, 발행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매일 아침 단 1분, 아침을 개운하게, 하루를 상쾌하게 완성시켜줄 사소하지만 강력한 아침 루틴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매일 아침 몸도 마음도 찌뿌둥하고 아직도 5분만 더를 반복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적의 아침 1분 루틴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자는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인 만큼 아침 루틴은 거창한 목표보다 3분 스트레칭, 1분 명상 등 가능한 작고 소소한 목표부터 달성해가며 점차 행동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던 하루에 나만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생겨 어느새 자존감까지 높아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실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아침 시간 사용법, 그 중에서 따라하기 쉬우면서 효과는 가장 강력한 방법들만을 줄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커피 대신 홍차를 마신다거나 1분간 베란다에 나가 극에 심호흡을 하는 등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 뇌는 순간 깜짝 놀라 허둥지둥 대책을 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뇌를 자극해 사고의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의식으로는 1분간 뜨거운 물줄기 맞기를 제안합니다.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고 있으면 경직된 몸이 풀리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결정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차례 프롤로그 의욕 없는 삶에서 두근거림 가득한 삶으로 제1장 나는 매일 아침 새로운 날을 만난다. 단 1분으로 뇌는 설레기 시작한다. 미래의 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이 즐거움을 만든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3분 스트레칭. 운의 흐름을 타는 최적의 시간. 자존감 높은 하루를 만드는 한마디. 분노를 떨쳐버리는 데는 아침이 제격이다. 목표를 세웠으면 선언하라.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 1. 쉽고 빠르게 꿈꾸던 내가 되는 머릿속 연습. 제2장 사소한 습관 하나로 완벽한 하루가 시작된다. 변화의 골든타임은 매일 아침 찾아온다. 1분간 뜨거운 물줄기를 맞아라. 아침에 쐬는 바람은 몸의 감각을 깨운다. 나만의 테마송으로 하루의 기분을 완성하라. 3가지 시점으로 판단의 질을 높여라. 헤드라인으로 트렌드와 센스를 훈련한다. 지겹던 출근길을 가능성 발견의 시간으로. 광고 문구도 배움과 영감의 기회다.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 2. 기분 좋은 행동 5분이면 내가 깨어난다.
제3장 꾸준히 잘 되는 사람의 특별한 아침 루틴.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아침 인사. 하지 않을 일을 정하는 혼자만의 전략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메일 체크 방법. 하루의 목표는 3가지만. 옷차림은 나를 대변하는 도구다. 최고의 결과는 최적의 환경에서 나온다. 스케줄표로 일정을 가시화한다. 할 일 목록은 눈앞에 두고 시작하라.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 3. 목표 달성 확률이 3배 높아지는 가상 시나리오. 제4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든다. 부정적인 감정을 리셋하는 굿 앤 뉴 게임.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은 단 1분.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은 과감히 넘긴다. 업무에도 예고편이 필요하다. 잠재의식의 성공 체험을 각인시켜라. 칭찬의 효과는 아침에 극대화된다. 강력한 동기부여 법칙, 밸리데이션 서클. 기대를 버려야 짜증도 사라진다.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 4.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심리학, 로젠탈 효과. 제5장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 우울한 기분에서 1분 만에 벗어나는 법. 강렬한 만남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다. 성공률을 높이는 3가지 선택지. 중요한 약속일수록 아침에 잡는다. 때로는 일정 없음이라는 일정도 필요하다. 건강한 관계가 내 존재를 빛나게 한다. 긍정의 순환고리에 올라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 5. 조너선 네바브. 중요한 결정일수록 오전에 하라. 제6장 원하는 날을 만드는 아침의 힘. 나는 절대로 괜찮다고 말한다. 휴식이야말로 궁극의 자기 관리다. 상식을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1일 1조 고전 읽기로 나만의 기준을 만든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아침 행동. 마지막 결단은 직감에 맡겨라. 포기할 줄 아는 용기. 나만의 롤모델을 무조건 따라 해본다.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 6.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에필로그. 이제부터 빛나는 인생이 시작된다. 의욕 없는 삶에서 두근거림 가득한 삶으로. 지금 당신의 아침은 어떤 모습인가요? 많은 사람이 매일 5분만 더 하며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힘겨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늘 빠듯한 시간에 꾸역꾸역 일어나 10분만 더 일찍 일어날 걸 하는 후회와 자책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늦은 밤까지 일하고 매일 충혈된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죠. 오후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또 늦은 밤까지 일하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곧 위기가 찾아와 저는 큰 좌절감에 빠진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존감도 무너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아침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기 전까지 말이죠. 사업이 위기에 처해 조언을 구하고자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아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습관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인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악순환처럼 흘러가던 하루하루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술술 풀려나갔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리던 일들도 조금씩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자 매일 조금씩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이전에 없던 무한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즐겁고 두근거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아침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 이처럼 효과는 강력하면서도 누구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침 사용법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담았습니다. 대부분의 방법은 길어야 1분 정도면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을 한꺼번에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서서히 늘려가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다거나 극적인 결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변하고 나아가 인생이 변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도하다 보면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조금씩 변화해가는 자신을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단 1분으로 뇌는 설레기 시작한다. 대부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한다. 왜 아니겠는가? 비몽사몽간의 의식을 억지로 깨워 침대에서 나오기란 때때로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추운 계절에는 더더욱 그렇다.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날에는 결국 시간에 쫓겨 집을 나서게 되고 몸도 마음도 찌뿌둥한 채로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게 된다. 사실 알람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잠에서 깬 뒤 몸과 마음이 충분히 따뜻해질 때까지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냥 멍하니 넋놓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다. 그러려고 알람까지 맞춘 건 아니자는가. 하루의 시작,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 잠에서 깬 뒤 출근하기 전까지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이 달라지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아침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 잠에서 깬 뒤 1분, 바로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살짝 모호한 이 시간에 내가 바라는 오늘 하루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멍하니 흘려보냈던 이 시간이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마법의 시간이 될 것이다.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짧게 떠올리며 오늘 하루 다 잘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한다. 몸이 금방 일으켜지지 않아 이불 속에서 뒤척거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 이런저런 생각을 기분 좋은 하루의 모습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어떤 모습을 떠올려야 할지 어렵게 느껴진다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다. 출근길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은 모습,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등 사소하지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보자.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라거나 미팅을 잘 끝냈다,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채택된다, 혹은 근사한 데이트를 한다 등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나 일어났으면 하는 일을 떠올리는 것도 좋다.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라. 아직 뇌는 잠에서 덜 깬 상태이므로 현실의 이런저런 제약을 받지 않고 금방 상상이 된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은 일과를 가만히 떠올려 본다.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는 당신의 모습을 말이다. 상상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긍정적인 모습, 이를 매끄럽게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뇌는 그 모습을 실제 현실의 경험으로 기억한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상상일 뿐인데도 뇌는 진짜 실패했다고 기억한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수록 긍정의 뇌로 변화할 뿐 아니라 하루를 힘겹게 하는 초조함, 불안감도 사라진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들도 전문가의 지도 아래 매일 반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한다. 요즘은 직장인 CEO 중에도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하는 사람이 많다.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셀리의 법칙이 있다. 머피의 법칙이 항상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면, 셀리의 법칙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간다라는 개념이다. 두 법칙 중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이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겠는가? 당연히 후자다. 실제로 내 주변의 직장인 중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언제나 가뿐하고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소화해야 하는 일정이 많은 날, 자신 없는 일이나 힘겨운 일에 매달려야 하는 날일수록 아침에 눈을 뜬 순간 뇌의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든 상황을 가볍게 처리하는 상쾌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자. 뇌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미소가 지어지는 상황을 상상하면 된다. 긍정적인 기분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떠밀리듯 억지로 시작하는 하루는 그 과정도 결과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하루의 결과는 아침에 잠에서 깬 후 단 1분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자존감 높은 하루를 만드는 한마디. 행복한 기운을 몰고 다니는 뮤지션 페럴 윌리엄스는 당신이 늘 감사한다면 주변의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든 좋다. 가만히 눈을 감고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을 떠올리며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도 좋다. 혹은 어제 나에게 안부 전화를 건넨 친구, 친절하게 인사를 건넨 직장 동료 등 내가 겪었던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일 중 하나를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그 대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친절과 배려, 나를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상대의 모습을 감사의 마음으로 떠올리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도 새삼 깨닫게 된다. 어찌 보면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렇게 아침에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기분이 맑아지고 하루를 기운차게 보낼 수 있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 아침에 감사하기만큼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고. 아니다. 1분이면 충분하다. 누군가를 잠깐 떠올리고 나면 그 생각들은 금세 물처럼 흐르고 흘러 내 주변의 많은 이에게까지 가 닿는다.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 나는 경영자로서 한층 더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때로는 감사를 느낄 새도 없을 만큼 하루가 바쁘게 돌아갈 때도 있다. 이런 하루들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의 호의나 배려에도 그저 무감각해져 결국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감사의 시간을 아침 행동 중 하나로 정해두자.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로이 시작된 하루를 느끼며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워요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자. 오늘도 나에게 와준 하루라는 시간에 감사하며 고마워라고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진다. 또한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느끼다 보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레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나에게 친절히 돌아오는 긍정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침부터 마음을 감사로 채우면 하루가 긍정의 파동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쑥스러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보기 바란다. 1분간 뜨거운 물줄기를 맞아라. 아침에 샤워를 하며 몸과 마음에 약간의 긴장감을 불어넣는다는 직장인이 많다. 사실 매일 하는 샤워를 살짝만 바꿔도 생활이 크게 변한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처음 1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염없이 물줄기를 맞기만 하자. 뒤통수와 목덜미를 중심으로 폭포수를 맞듯이 그냥 서 있으면 된다. 온도는 살짝 뜨겁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다. 물줄기를 맞고 있으면 천천히 몸속의 피가 돌기 시작하고 경직된 몸이 풀리면서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된다. 전날의 나쁜 일, 나쁜 감정이 흘러내리는 물과 함께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뇌가 각성된다. 일본 도쿄가스 도시생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신 후의 상쾌함과 아침 샤워 후의 상쾌함을 비교해 봤더니 샤워가 커피보다 몇 배 이상 효과가 컸다고 한다. 그야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의식이 아닐까 싶다. 아무 생각 없이 물줄기를 맞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되면서 종종 일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나 역시 샤워하는 동안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일례로 고객의 브랜드 콘셉트에 쓸 메인 광고 문구가 떠오르지 않아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샤워 중 문득 떠올랐다. 나는 바로 뛰어나와 메모했고 이후 디자이너와 상의해 마무리 지었다. 그 문구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때로는 새로운 책이나 강연 콘텐츠 등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 책을 포함해 과거 출간했던 책의 기획 대부분은 샤워 중에 스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했다. 물론 오랜 시간 공들인 아이디어가 성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처럼 샤워 도중 느닷없이 떠오른 아이디어가 큰 매출로 이어진 적도 꽤 많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처음에는 생각을 멈추고 그저 물줄기를 막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가 필요해, 뭐든 생각해내야 해 하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서 있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멍한 상태로 있다 보면 명상 상태에 빠진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잠재의식에 새겨진 일들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면서 아이디어가 이미지가 되어 머릿속에 속속 떠오른다. 아침에 하는 간단한 샤워만으로 이렇게나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당신도 꼭 시도해보길 바란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나만의 테마송으로 하루의 기분을 완성하라. 매일 일에다 쫓기다 보면 이유 없이 기분이 처지고 우울해질 때도 있다. 우울함이 지속되는 상황은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다. 되도록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리는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하겠다. 바로 노래 부르기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확 밝아지는 경험, 아마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음악에는 사람을 활기차게 하는 힘이 있다. 운동 경기만 봐도 알 수 있다. 야구든 축구든 대부분의 팀의 응원가가 있는 이유도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다. 노래는 그냥 듣는 것보다 직접 부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들으면 기운이 나는 곡을 나만의 테마송으로 정하고 매일 아침 부르며 의욕을 끌어올리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해주고 싶은 시간은 아침 샤워 시간이다. 노랫소리가 좀 커도 물소리에 묻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위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불러보자. 나 역시 전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소리내어 노래를 부르곤 한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이 잘 돼 몸이 따뜻해지고 힘이 난다. 내 테마송은 여러 개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울적함을 극복해야 하는 날,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해야 하는 날 등 그때그때 기분과 일정에 따라 곡을 바꿔 부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날 일정에 맞는 의욕과 자신감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게 느껴진다. 세상이 뒤집혀도 시간은 어김없이 흐른다. 아무리 원해도 과거로 되돌릴 수 없고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오늘에 멈춰 있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하면 소중히 힘차게 살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지 우울한 기분으로 보낼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긍정적인 일들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나는 절대로 괜찮다고 말한다. 긴 인생 여정 동안 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힘을 발휘해 이 순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비즈니스 능력이다. 유능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따름이다. 그들이 능력자라서 동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 냉정함을 되찾고 대응하기 때문에 위기가 확산되지 않을 뿐이다. 위기가 닥치면 한시라도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의식 중에 대응에만 급급한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냉정함이 사라져 사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마음과 머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을 칭찬하며 용기를 주는 것이다. 기운이 솟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말을 자신에게 건넨다. 나는 위기가 닥쳐 무언가에 짓눌린 듯 마음이 답답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자신에게 용기를 준다. 넌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괜찮아. 인생에 실패는 없어. 성공 아니면 시행착오가 있을 뿐이야. 도전을 멈춘 순간, 그때가 바로 실패의 순간이야.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 보자. 행동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진짜 실패야. 내일 죽는다고 해도 후회 없는 오늘을 살자.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불안하고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앞으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따리를 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불안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편안해진다.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을 없애는 다음의 방법을 추천한다. 사태가 악화됐을 때 일어날 법한 일들을 추린다. 각각의 가능성에 대한 대처법을 꼼꼼히 마련해 위기를 관리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3가지를 찾아 우선순위를 정한 뒤 순서대로 실행한다. 이 3가지 작업을 해두면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두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일이다. 게다가 대처법도 미리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마음속 불안이 사라져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침 명상을 하면서 나는 어떤 문제든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고 뇌도 문제 해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럼 어느샌가 상황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에너지를 충전한 뒤 불안을 없애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도 늦지 않다. 나는 괜찮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는 아침마다 삶의 감각을 깨운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